안녕하십니까. 흥부TV의 유중희입니다. 저는 당신도 바보구먼 이라는 자서전과 퇴직 후 즐기는 삶이라는 인문교양서를 발간한 저자입니다. 오늘은 자서전 발간하기에 대해서 방송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자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사람은 죽으면서 이름만 남기는 것보다는 글을 남겨야 합니다. 글 중에 최상은 저서입니다. 죽어서 육신이 썩자마자 사람들에게 잊히고 싶지 않다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쓰든지 글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라 라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나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서전을 써보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의 걸작을 쓸 수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 되니까 라고 도스토옙스키는 말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라고 버나드 쇼는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미국 프리처상을 받은 언론인 러셀 베이커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자식이 청소년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식이 부모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는 이미 죽은 후기에 자서전을 남기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자서전은 수치스러운 점을 밝힐 때만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은 10중 8구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조지 오웰은 말했습니다. 이 자서전이란 스스로자, 차례에서 진술하다는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화전인데 스스로 진술을 전하는 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최초 자서전을 쓴 사람은 루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고백록에서부터 자서전이 시작됐습니다. 은퇴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책 쓰기는 자서전입니다. 책을 쓰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고생한 사람일수록 글거리가 많아 책 쓰기가 쉽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괴테는 말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시니어 세대는 영국이 200년, 일본이 130년에 걸쳐 이룩한 경제 발전을 30-4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주역들입니다.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이러한 변화와 소용돌이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추억들이 겪은 감동적인 에피소드는 널리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글감이기에 기록물로 남길 가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로 한 권의 책입니다. 동네 영향력 있는 어른이 한 분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서전은 내 얘기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 얘기, 사회 환경 등 추가하면서 쓰면 됩니다. 자서전을 쓰게 되면 의미 있는 가치로 남게 되며 살아있는 교훈이 되는 기록물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아 정체성을 발견하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존재 가치와 명예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서전 쓰기를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숙고하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져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책을 한 권 발간했다는 성취감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그 자부심이 큽니다. 글을 쓰는 것은 재주지만 책을 발간하는 것은 경영입니다. 책 100권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쓰는 것이 낫습니다. 책은 최고의 자격증이고 최고의 명함이자 스펙입니다. 저서 한 권이 박사학위 이상의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책을 발간하면 작가의 반열에 서게 되고 영향력이 커지고 삶이 바뀝니다. 그 글과 강의의 요청이 시작되고 같은 강의를 해도 등급이 달라 강의료가 높아집니다. 인세 수입은 용돈 수준을 넘어 부가 동반된 풍요로운 삶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 치유도 일어나고 자신을 성장시키게 되는 것이 책 쓰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책을 발간해 보리라고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책 쓰기에 도전을 하여 책을 2권 발간하였습니다. 그냥 일기 쓰듯이 한 편 한 편 글을 써보면서 블로그에 모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서전 과정이 있어 참여했었습니다. 말이 자서전이지 볼펜으로 A5 용지에 글을 쓰고 사진을 붙이며 무늬만 자서전 흉내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10 내지 20편의 글로 편집하여 표지를 만들고 철근으로 묶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도가 저에게는 자서전을 정식으로 발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컴퓨터 여기저기에 숨어있는 글을 검색해 찾아냈고 새롭게 쓴 글도 많아졌습니다. 250페이지 정도의 책 한 권 분량이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이 시간을 활용해 200여 편의 글이 1000여 페이지로 늘어나게 되어 책 4권 정도의 분량이 되었습니다. 현재 2권은 발간되었고 2권은 연말까지는 발간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고희 기념으로 발간하려 했으나 욕심이 생겨 미리 한 권 한 권 발간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고해 때 찾아온 레벤에게는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자서전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모두 기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작과 끝은 스스로 정하면 됩니다. 생애 중기는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청년기, 장년기, 황혼기로 나누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앨범을 꺼내놓고 사진을 보면 글감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내 인생의 키워드 7가지, 사랑, 분노, 좌절, 용기, 감사, 고생했던 일, 미움, 이런 등도 좋은 글감입니다. 자서전은 위인이나 성공한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자서전 발간 사례는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사례 한 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세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표선면의 중산간 지역입니다. 그곳에 70대 후반 내지 80대 노인 5분이 책을 냈습니다. 할아버지 2분과 할머니 3분입니다. 상세한 자료는 여기에 적혀있는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서전을 내는 방식에 출판사와 계약해내는 기획출판과 자비출판이 있는데 이는 그동안 자서전 발간의 장애물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책 발간의 로망이라는 기획출판으로 책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쇄술의 발달로 자서전을 내는데 돈이 들지 않는 방법도 나타났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책을 낸 사람입니다. 독립출판이라는 것입니다. 계약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출판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출판사가 북쿠크라는 출판사입니다. 저도 그곳에서 공짜로 자서전을 발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준다면 인세도 들어옵니다. 기획출판은 인세가 10% 수준인데 이 독립출판은 최소 40% 이상 들어온답니다. 물론 저자가 그 책이 필요하다면 저자도 사와야 합니다. 200페이지 기준 권당 10,000원 정도 되더군요. 인쇄수에 맡긴 프린트 값 정도에 불과합니다. 독립출판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하게 다음 기회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책을 써보자 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고품격 유튜브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과 질문은 제가 공부하는 원동력이 되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